일단 상대를 죽이려 그러니까 창날이 날카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창날, 스피어 헤드가 아주 쇼킹해야 돼요. 그걸 딱 프레이밍을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잡을 때 어떻게 걸었냐, 애들이. 예, 최순실 아바타고, 비아그라 먹고 그룹 섹스 하는 데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그 아랫돌이 물건 힘이 좋은 라스푸틴 같은 자가 그 박근혜 귀를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조중동에서는 그 휘황찬란한 명성을 누리고 계신 동아의 간판 스타 김순덕 여사께서 라스푸틴을 거론해가면서 저거를 바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야비함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야비하지? 그냥 박근혜 노선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거 저기 뭐야 그 지금 탄핵에 대해서 거론되는 게 옳든 그러든 물러나는 게 맞아. 아 그러면 저는 이게 얘기 안 해요. 그 정도까지라면. 라스푸틴까지 거론하면서 그 김순덕 여사님 그 저기 러시아에서요. 그 라스푸틴의 가운데 물건이라 그래가지고 소세지처럼 이렇게 생긴 거 포르말린에 담겨놓은 거 팔어. 인터넷에서 하면 제가 하나 사서 보내드릴까? 참 야비하잖아. 쌍스럽고. 어떻게 대동아일보의 간판 스타가 그렇게 쌍스럽고 야비한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제 박근혜라는 인물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순간적으로 JTBC가 그 까서 그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뭐 지금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음탕하고 멍청한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그리고 그거를 만화로 그리죠. 뭐 중국 사람이 그렸는지 북한 사람이 그렸는지 한국 사람이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투고를 하고 그럼 미국 유명 언론 NIT에 투고를 하고 그럼 NIT가 이제 독자 투고라 그래서 그걸 실어주고 그걸 또 한국에서는 독자 투고를 실어줬다라는 문맥은 싹 빼버리고 미국 유명 언론 보도 이렇게 실어요. 그때 그래서 NIT에 실린 게 이거예요. 저 박근혜 대통령 뚜껑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최순실이 타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아주 야비한 그림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굉장히 쇼킹한 걸 가지고 찌르고 들어와요. 인지전쟁을 할 때는. 일정기 앞에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바이든 보고 미국 의회를 보고 쌍욕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걸 찌르고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이게 인지전쟁의 수법이에요. 전형적인. 똑같죠.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세요. 몇 년 동안 그 과문했던 세월호에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혀라죠.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 뭔가 음모가 있다. 뭔가 보통 사람이 읽으면 저거 누가 일부러 그 애꿎은 젊은 애들 다 잡아 죽인 음모적 집단 살인 사건이다. 그래 놓고 이제 지들끼리 떠들고 얘기할 땐 국정원이 어쩌고 저쩌고 국정원이 어쩌고 저쩌고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때 말에 국정원이 그런 게 있었으면 안 밝혀졌겠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국정원 장악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자작극 혹은 좌초 혹은 미군 잠수함 충돌이다. 이거 저기 그 제일 그때 뭐야 미 국무부도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 발표는 그 자체로서 신뢰성의 의무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떠들었던 자가 박선원이고 그 자가 국정원 기조실장 했잖아, 문재인 때. 그래서 이제 합동조사단이 산화알미늄 뭐 이런 거 발표하니까 또 버지니아 공대인가 어디 거기 있는 사람은 또 그거 이상한 또 한국계 교수는 산화알루미늄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안 생기냐? 내가 알루미늄 쪼가리 가지고 그거를 알코올 램브에 갖다 댔는데 거기서 산화알루미늄이 안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무식한 소리죠. 이 교수. 당신 무식한 소리요. 그 사람은 이거는 이제 연력학에 의한 물성의 급격한 변화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반도체 소자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물리학 박사라는 레이블 가지고 그런 개소리를 하는가 헛소리를. 이게 왜 그러냐면 산화알루미늄이 생기는 이유가 그 단열 팽창이 일어나잖아요. 팍 하고. 그럼 단열 팽창을 하면은
물체의 온도가 급속히 낮아지죠. 그래가지고 얘가 또 그런데 이제 폭발해서 열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어느 게 먼저인지 제가 기억은 없는데 순간적으로 온도가 뭐 그 알루미늄 온도가 영하 한 40도로 팍 떨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0.05초 사이에 그 다음에는 또 뭐 한 2000도 온도로 팍 튀었다가 그러면서 산화 알루미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런 박사 레이블을 달고 미국 박사입니다. 미국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있는 저는 저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박선원입니다. 이러고서 저런 헛소리들을 했다고요. 그때 2010년도 그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아, 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주 때는 5,000명 학살했다 그랬잖아요. 배를 가르고 공수부대가 유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태아를 끄집어내고 이게 20년 동안 이 스토리가 지속됐어요. 이게 의외로 김대중 때 이게 풀렸어. 왜 그러냐면 김대중 쪽이 이 스토리를 믿었던 것 같아. 하도 20년 동안 떠들어오니까 자기들도 믿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광주 전남 일대 웬만한 땅은 다 팠죠. 그때 포크레인 기사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그 정부,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발표한 그게 맞다. 그 숫자 그대로 다시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노래가 없어졌죠. 5월가 두부처럼 잘려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피피피 이 살벌한 노래 그 다음에 쑥 들어갔지. 그러니까 저런 그 쇼킹한 걸 갖고 빡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김주열 열사의 여기에 박혀 있는 그 최루탄도 저는 좀 의심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거의 액체잖아요. 이런 게 이 액체의 특징이 non-compressible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아.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최루탄이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돈이 있으면 한 1억쯤 해서 장비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최루탄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 당시에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m나 5m 거리에 거의 직사로 돼지 삶은 대가리 놓고 돼지 생대가리 놓고서 최루탄 박히나 안 박히나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것도 의심한다니까. 인지전쟁이라는 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쇼킹한 창날로 꽉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법이에요. 이 수법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인권을 비판했습니다. 잠깐만. 한미동맹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국무부가 윤석열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일장기에 90도 인사했습니다. 이거 친일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이가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쌍욕을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인지전쟁 수법이에요. 그냥 생각지도 못하는 걸 옆에서 퍽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라를 세게 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작은 구라가 아니야. 센 구라로 그냥 날카롭게 콱 치고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근데 그건 창날이잖아. 예리한 거잖아. 이 창날 자체를 더 깊게 박으려면은 뒤에서 미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봉에 가해지는 힘. 이걸 영어로 thrust라 그러거든요. 이 창봉에 가해지는 힘은 결국 뭐냐면 밑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해석이나 문화에 있어서. 관점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장르,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교과서, 대학 교수들이 떠드는 소리, 대학 교수들이 쓴 거, 언론에서 쓰는 거, 뭐 영화, 노래, 뭐 이런데 이게 다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깔려 있는 밑밥, 이 관점이 이 축적되어 있는 게 저들의 찌르는 힘이 되는 거죠. 이게 깔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은 국민 버리고 도망가며 거짓말을 한 추잡한 늙은 독재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들어서 친일파가 운영해온 나라로서 우리 한국인들은 친일파에 대해서
1910년경부터 지금 100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오케이, 그래?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 때 태어났거든. 창씨 개명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창씨가 일본식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인 걸 알아. 저희 아버님도 그 창씨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1912년생인데 돌아가신 선친이.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혹시 일본식 이름 뭔지 너 아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는 안 했나? 그건 싹 감춰놓고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란 얘기만 하잖아. 황당한 자들이라니까. 그 다음에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제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백모 선생 당신이 말하는 건 우리 선배 세대의 무장 독립운동 이런 거를 피로 쓰인 그걸 다 부정하는 거다. 오케이, 말은 좋은데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무장 독립운동은 1921년 자유시 사변에서 소련군한테 기관총 세례 맞고 한 1000명 그 자리 현장에서 숨지고 한 1000명 잡혀가서 그 재판받고, 그때 재판할 때 배심은 여운형과 김규식이 했죠. 소련한테 꼬리치느라고 동포 재판에 배심을 했죠. 예, 그걸 계기로 거의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청천 장군 뭐 이렇게 해서 한두 분 정도고, 그러면 또 무슨 소리 동북항일연군 있지 않습니까? 잠깐, 동북항일연군은 코민테른의 부대입니다. 모스크바가 지도한. 그건 대한민국의 부대가 아니에요. 동북항일 조선독립연군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요새는 쑥 들어왔지만 헬조선 88만 원 세대, 이게 언제야? 한 4, 5년 전에 저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엄청나게 유행했죠. 저거 유행시킨 사람이 저게 아주 재주가 아주 출중한 사람인데 안타깝게 생각해요. 서울대 철학과가 다니다 마른 친구인데 저 책 써가지고 그때 유명해졌지. 그런데 이제 그 주사파 쪽이 아니어서 걔들한테 작전당해서 그 무슨 이상한 추문에 휩싸여 갖고 완전히 사람 망가졌죠.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딱 충선 라인이 안 서 있으면 제거해야 하니까, 쳐내니까, 솎아내니까. 자, 이렇듯이 이런 황당한 아주 날카로운 창날과 저걸 밀어붙이는 저 스라스트 파워, 그 미는 힘, 이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고 우리를 지난 30년 동안, 80년대 말부터 30여 년 동안 찔러온 거야. 견뎌온 게 기적이죠, 맷집이.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 저는 한 5가지 이유가 좀 있다고 봐요. 우선 첫째는 그게 이제 뭐 이걸 왜 해독을 못했냐 이때까지.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사상가, 역사학자, 정치철학자여야 해독이 되는 거예요. 백모도 이걸 완전히 해독하는데 2022년이 돼야 해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해독이 참 힘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제가 5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우선 첫째는 미국의 중국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의 중국 사랑, 다른 나라는 미국 중국 사랑하고 유럽 중국 사랑하면 으쌰으쌰 좋아 우리도 살라 하면서 돈 벌하고 그냥 같이 가면 돼, 타락해서. 우리는 실존적 위협이란 관계가 있다고요. 미국이 중국 사랑하면서 야, 너희 한국 중국이랑 좀 잘 지내봐,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랑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기본을 해서 국가 안보를 하는데 중국과 그 나발인 북한과 잘 지내야 돼. 모순이잖아, 두 개가. 중국은 우리 6.25 당사자고 두 개가 모순이잖아요. 중국은 우리한테 전쟁 배상금 치러야 돼요, 사실은. 일본 강제징용만 얘기하나? 중국 전쟁 배상금은 얘기 안 하나? 두 개가 모순이라고요. 그 모순 속으로 미국이 밀어넣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예, 두 번째는 또 이게 그러면서 미국의 안에서 그 타락 글로벌리즘이 좌파랑 손을 잡고서 이 4대 말살을 띄웠잖아요.
남녀 성구분 말살, 젠더 말살, G, 역사 말살, 히스토리 말살, H, 진실 존중 말살, 인테그리티 말살, I, 가치 평가 말살, 밸류 저지먼트 말살, V, GHIV를 띄웠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거가 들어오면 미국처럼 리버럴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이런 쪽으로 가 있지만 녹색당, 독일 녹색당. 이번에 우크라 지원하는데 제일 강력한 전투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독일의 여러 정파 중에는. 한국은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프랑스의 좌파 해체주의로 한 번 더 딱 되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 밑바닥을 친중 친북이 딱 깔았다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윤미향 비판 안 하잖아. 여기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폭도스러운 프레이밍에 대해서 비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는 그게 저렇게 생태계가 짜여 있는 거예요. 아주 골아프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이유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 미국이 우리한테 가치관을 강요하나? 아까도 봤지만은, 이제, 거기서 보면, 미국의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안에, 우리 군형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를 가지고, 그거를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랑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면, 니들이 우리한테 가치관 강요하냐? 뭐 국무부 인권 보고서까지는 강요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지들 관점에서 지들 돈 들여서 그렇게 쓰는 거야. 지들 자유지. 문제는 뭐냐? 그것이 금과 옥조인 듯 떠받들고 있는 한겨레 인용하고 있는 그 방송사들, 언론사들, 좌파들 이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강요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가 모든 점에서 상당 부분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지만 모든 점에서 가장 성스러운 가치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함으로써 스스로 그걸 강요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한국인이. 진짜 강요는 좀 다른 데 있죠. 이 정도 되면 좀 강요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큐어 축제 때 있었던 일이죠. 이건 미국 큐어 축제죠. 네. 이건 이제 미국의 가치관 강요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국 큐어 축제가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청 앞에서. 예.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나와서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너그럽게 생각하는 거 오케이. 그건 당신 생각이니까. 근데 저 미국 대사관 앞에 저런 블랙 라이브스 매터 깃발 걸고 저 동성애 깃발 걸고 대사가 그 동성애 큐어 축제에 가서 연설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그 미국과 그 동조하는 집단은 동성애나 저런 그 동성혼 문제에 관해서 특히 그러니까 민법상 부부로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기독교 보수블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동지에 대한,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정면 배신 행위지. 그리고 미국식 가치관을 한국에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드버그 대사 좀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잘못된, 그릇된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걱정할 일 아니죠. 뭐 미국 돈 갖고 미국에서 쓰는데 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가끔 비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얘기까지 했죠. 미국과 유럽의 4대 말살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종중 종북과 연결돼서 해체주의 같이 되고 이러면서 아주 고약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게 대세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죠. 예, 중국이 엄청난 경제 고도화를 이뤘죠. 인류 역사상 말하자면 가장 빠른 성장을 이뤘고 가장 지독한 부패를 이뤘고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이뤘죠. 근데 일단 그 부패나 부작용 뒤로 아직 그러니까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이렇게 지금처럼 불거져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성취만 보이니까 야, 대세는 중국이야.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뜨는 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그 진실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면 이제, 예. 넷째는 뭐냐면 전대협 한총련 운동권 세대가 전면에 대두를 했죠. 예. 전대협 한총련 운동권 세대가 전면에 대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때 이제 1985년, 87년, 88년, 90년에 이제 22, 뭐 23, 요 나이들이거든요. 20대 중반.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50대 후반이죠. 예. 그런 거죠. 특히 전대협 세대. 한총련은 뭐 사실 감옥도 많이 안 가고 그냥 휩쓸려 다닌 거고 대자보 한 2장 보고서 의식화됐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고 그 멋에 취해서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뭐. 예.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째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2010년까지 이랬는데 2010년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그때죠. 예. 그 전까지는 이제 PC 게시판의 시대인데 그걸 이제 젊은 층이 잘 쓰죠. 그 PC 게시판을 100% 장악한 상태에서 엄청난 획일주의, 수능주의가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수구꼴통, 냉전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퇴출이야, 강퇴. 그냥 키보드 배틀 붙어가지고 반 떡실신 되도록 반 죽여버리죠. 옛날엔 그랬어요. 한 2, 3년, 10년 전만 해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매일 뭐라고 했냐.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은 없고 트위터만 했을 텐데 오늘 트위터에서 진중권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트위터에서 공지영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중권, 공지영 이런 사람들의 트위터 중계탑이야, 조선동아가.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그 이 부장이 그걸 조금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2013년경 이제 페이스북 막 시작할 때 트위터 이제 저물어 가고 저의 페이스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몇 개 골라가지고 옆구리에 실어줬어요. 문화면 옆구리에. 근데 다른 데는 정치 사회면에 나가고 매일 나가니까 게임이 안 되지. 조선동아라고 쓰고 진중권 공지영의 트위터 중계탑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획일주의, 수능주의가 이제 딱 작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타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류와 일치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시류에 맞지 않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경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작동했던 거예요. 그 지난 세월 동안. 이게 이제 그 2010년부터 깨지기 시작을 하죠.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여러 연령층이 광범위하게 그걸 쓰기 시작한 건 내가 한 2018년, 19년, 20년경부터 여러 연령층이 이걸 광범위하게 쓰기 시작하죠. 지금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오히려 스마트폰을 더 잘하세요. 뭐 뱅킹도 하고 뭣도 하고. 저는 이거 가지고 뱅킹도 안 하고 쇼핑도 안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이메일하고 뭐 문자하고 뭐 몇 가지 안 합니다. 유튜브나 보고. 네.